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젊은 남성들에게 잘 생겨서 모델병이라고 불리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폐에 구멍이 생기는 기흉인데요. 무엇보다도 기흉은 재발도 잦고 특별한 예방법도 없어서 증상 초기에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이홍규 교수를 연결해서요. 기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모셨어요. 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흉부외과 이홍규입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교수님?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기흉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했는데 기흉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이에요? 기흉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폐에 구멍이 나는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우리 폐에는 그 폐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비닐, 흉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흉막에 기흉의 원인이 되는 기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기포가 터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이 기흉입니다. 그 기포가 터진다는 것은 풍선이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터진 풍선에 바람을 불면 바람이 이렇게 새어 나오는 것처럼 그죠. 기포가 터지면 숨을 쉴 때마다 기포로 공기가 새게 되고 그 공기는 이제 가슴 안에 차게 됩니다. 그 일반적으로 한 몇 미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구멍이지만 네. 공기가 지속적으로 새어 나오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포가 생기는 것 자체는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포가 생기면 안 되는데 기포가 네. 이제 생기는 원인이 우리가 보통 폐포의 변형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 폐를 둘러싸고 있는 폐포가 변하면서 그게 이제 기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포가 생기면 안 되는데 기포가 생기면서 이게 터지기까지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기가 새고 이렇게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의 구멍이 생기나요? 보통?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음. 기포가 큰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수술방에서 관찰을 하면은 그 크기는 보통 한 몇 미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통 한 3mm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네요. 네. 그럼 기포는 왜 생기게 되는 건가요? 원인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하나의 무슨 이제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네. 기포가 이제 발생하는 여러 원인들 중에서 하나의 가설은 우리 보통 청소년 성장기에 네. 키가 이제 많이 급격하게 크잖아요. 음. 그 크는 속도를 폐도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거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이제 폐포의 변형이 일어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기를 겪는 청소년들이라면 누구나 다 기포가 생길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남자들한테 많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맞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아무래도 남자가 여자보다 이제 성장하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좀 가설이 있습니다. 그럼 급격하게 성장을 했다면 기포가 생길 가능성, 기흉을 겪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흉이 많이 발생하는 체형이 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서 많이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나이대가 제일 많아요? 기흉이 발생하는 나이대? 나이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드릴 때는 한 15세에서 25세 사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중학교에서 한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굉장히 어린 나이대에 발생하는 게 기흉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흉이라는 거 흡연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나이대 아이들은 흡연과는 연관이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하는 기흉을 우리가 흔히 1차성 기흉이라고 하고 네. 특별한 이유가 없이 발생한다고 해서 특발성 기흉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보통 청소년기에는 이제 흡연보다는 이제 뭐 성장을 하면서 많이 발생하는 기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이제 기흉의 또 하나의 원인 중에 이제 보통 그 담배 흡연이 있는데요. 네. 많은 연구들에서 또 기흉과 흡연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흡연 역시 그 폐포의 변형을 일으키고 그 변형된 폐포가 터지면서 기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2차성 기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2차성 기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기존의 폐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기흉을 의미하고요. 또 그때는 보통 이제 나이대로는 한 40대 이후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2차성 기흉의 원인으로는 어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폐섬유증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뭐 폐결핵이라든지 아니면 악성 종양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폐 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게 바로 2차성 기흉이고 1차성 기흉은 이렇게 특발성으로 네. 생기는 게 바로 1차성이다. 그러면 앞서 키가 크고 마른 남성들 특히나 10대나 20대 남성들에게 잘 생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급격한 성장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2년 만에 거의 15cm가량이 자랐거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여성들도 많은데 네. 여성들한테도 기흉이 발생하기도 하나요? 여성들한테도 발생은 하는데요. 상대적인 비율은 좀 적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로 보통 여성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성분들한테는 또 드물지만 네. 또 월경성 기흉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네. 어떤 그 생리 주기에 맞춰서 발생하는 기흉도 있습니다. 이건 왜 생기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자궁 조직이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게 폐 쪽으로 그 자궁 조직이 가면서 이제 기흉이 그 생리 주기에 맞춰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기흉이 혹시 잘 생기는 직업군도 따로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압력 변화에 자주 노출되는 직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즉 뭐 파일럿이나 음. 승무원, 잠수사 같은 경우에는 기흉이 발생할 위험성이 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왜 기흉으로 수술하거나 뭐 이런 분들은 스쿠버 다이빙 뭐 이런 거 잘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잠수하는 거 이런 것들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당분간. 네. 자, 오늘 이제 교수님 모시기 바로 전에 이런 이야기 나눌 거다라고 했더니 오늘 가장 많이 온 질문 중에 하나가 기흉의 증상이거든요. 네. 기흉을 겪으면 기흉을 앓게 되면 가슴 통증을 겪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슴 통증을 좀 앓고 있는 분들이 이게 기흉일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정확히 네. 어디가 아픈가요? 우리가 이제 보통 가장 많이 기본적인 증상은 대부분 가슴 통증하고 호흡 곤란입니다. 네. 그 담이 걸린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또 뭐 기침이 계속 나온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또 뭐 옆구리가 아프다, 또 아니면 뭐 가슴 앞쪽과 등 쪽이 콕콕 쑤신다. 다양하게 표현하십니다. 다른 증상하고 헷갈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게 증상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네. 또 기흉 아니고도 가슴이 아픈 증상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죠. 딱 하나를 콕 집어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폐에 구멍이 뚫리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이게 폐에 구멍 뚫린 게 맞나? 이렇게 폐가 어디지?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쪽이라고 보통 알면 될까요? 그 보통 이제 폐 구멍이 나지만 폐에는 어떤 뭐 신경이 없어가지고 폐 구멍이 났다고 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예, 이 가슴 안쪽에 우리가 공기가 폐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폐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증상을 만들거든요. 증상을 만들기 때문에 네. 어떤 자세에 따라서 또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고개를 숙였을 때 또 뭐 등 쪽이 많이 아프다든지 실제로 많이 진료실에서 얘기해 보면은 가슴 안쪽에서 이렇게 공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민감하시네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흉으로 많이 재발해서 오시는 분들은 네. 그 환자분들이 딱 증상으로 본인이 재발한 것 같다고 또 얘기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증상들을 봤을 때는 이제 재발인 경우에는 내가 그때랑 비슷한데 이걸 알 수 있는데 처음인 경우에는 근육통이랑도 좀 비슷할 것 같고 뭐 역류성 식도염이랑도 약간 비슷할 것 같고 가슴 통증 이게 내가 기흉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언제 병원을 가야 돼요?
그래서 그 통증의 정도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음. 뭐 통증이 좀 심하지 않아서 며칠 참고 지내다가 통증이 음 인제 며칠 동안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해 가지고 병원에 오셔서 음.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아파서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게 또 기흉의 양이 또 적으면 또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증상이 점점 좋아져서 또 잘 모르고 그냥 쭉 지내시는 경우도 있고, 어. 또 오히려 처음에 괜찮았다가 또 다시 심해지면서 다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기흉은 어때요? 이 가슴 통증이 아팠다가 잠깐 멈췄다 또 아팠다 멈췄다 이렇게 통증이 왔다 갔다 하나요?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아픈가요? 그쵸. 그게 이제 양이 적고 뭐 실제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 어. 그러면 당연히 증상도 조금 나아질 거고, 음. 또 오히려 이제 기흉의 양이 점점 더 늘면서 어떤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지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 이게 또 다르군요. 네. 다 너무 다양합니다, 증상. 그러니까 이게 참 알기가 힘드네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일단은 우리가 집에 있는 진통제부터 먹을 게 아니라 병원을 가야 되는데 네. 오랫동안 묵혀뒀을 때 아프지만 참고 계속해서 좀 증상을 악화시켰을 때는 이게 어떻게 증상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은 이제 통증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숨이 차거나 호흡곤란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음. 있는데, 결국에는 만약에 가슴 통증이 지속이 되고 증상이 좀 더 심해진다 그러면은 호흡곤란 증세가 조금 더 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 만약에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이 동시에 온다, 네. 그러면 기흉을 좀 더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흉을 방치했을 때 올 수 있는 질환도 있나요? 기흉을 방치한다기보다는 음. 그 가슴에 찬 공기가 이제 양이 적어서 사라지면 다행인데, 네. 그 공기 양이 점점 늘어나면은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긴장성 기흉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가슴 속에 공기가 계속 차다 보니까 어느 한도가 넘어서 이제 폐 가운데에 있는 그 심장을 누르게 됩니다. 어.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뭐 어떤 의식을 잃거나 쓰러지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큰일 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 그럼 이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진단을 내리고 하는 과정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기흉 진단은 엑스레이로도 쉽게 발견이 되나요? 어때요?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엑스레이고요. 음. 엑스레이로 가장 쉽게 기흉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 그 엑스레이 외에 보통 뭐 청진기로 청진을 하기도 하고, 음. 그다음에 뭐 초음파를 시행하기도 하는데, 네. 어 병원에서는 가장 뭐 객관적이고 음음. 편하고 빠르게 진단 내릴 수 있는 거는 엑스레이입니다. 6497님께서 가슴 통증이 간혹 있었는데요. 건강검진에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고 의사 선생님께서 별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럼 기흉은 아닌 건가요? 엑스레이로 다 나올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만약에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기흉이 언급이 없다 그러면 네. 1차적으로는 기흉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음. 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발견을 못 했다가 네. 좀 더 증상이 조금 더 지속이 되면서 또 나중에 병원에서 검사를 해 봤을 때 그때 또 기흉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너무 작으면 또 발견이 안 될 수도 있군요. 맞습니다. 음. 자 그러면 기흉으로 진단이 내려진 다음도 궁금합니다. 어떤 치료들을 받게 되나요? 일단 산소가 샜다 그러니까 공기가 샜다라는 거니까 샌 공기들을 빼내야 되는 건가요? 치료는 우선 그 공기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음. 공기의 양이 적다면 네. 뭐 특별한 처치 없이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음. 무리한 활동을 피하고 일단은 좀 안정을 권해 드리는데, 네. 외래 진료에서 보통 한 2주 정도 추적 관찰하다 보면은 호전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뭐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이제 병원에 오시면은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기의 양이 조금은 어느 정도는 이제 많이 좀 차게 되거든요. 음음. 보통은 그때는 가슴 속에다가 네. 이제 흉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삽입을 하게 되는데, 어. 어
작은 관을 넣어서 가슴 속에 차여 있는 공기를 빼주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피부에 네. 이렇게 보통 그 상처가 나면 딱지가 생기는 것처럼 네. 이제 터진 기포에서 이제 공기 주머니에 더 이상 공기가 새어 나오지 않으면 이제 치료가 종결이 되는 건데요. 보통 옆구리 쪽에다가 한 5mm 정도 되는 상처를 내고 그 상처 구멍으로 해서 흉관을 넣게 됩니다. 공기의 양이 많을 때는 흉관을 넣어서 공기를 빼내는 그런 삽입 수술을 한다. 맞습니다. 적을 때는 그냥 지켜본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기는 이렇게 알아서 사라질 수 있겠거니 싶긴 한데 구멍도 막아지나요? 알아서? 그 이제 구멍이 그러니까 구멍이 막아졌다라고 한다면 네.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치료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응. 근데 이제 그 기포 자체는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또 다시 기포가 터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아까 그 구멍이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그쪽으로 해서 공기가 새어 나오니까 그렇죠. 이제 증상이 더 점점 심해지거나 공기의 양이 더 좀 증가할 수가 있는 거죠. 흉관을 넣는 그게 바로 수술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수술 방법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흉관 삽입술이라 그러는데요. 네.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수술보다는 시술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아. 흉관 삽입술을 하고 만약에 해결이 되는 경우는 보통 하루 이틀 정도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뭐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도 그 흉관으로 해서 공기가 많이 새어 나오거나 네. 아니면 엑스레이에서 뭐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이런 흉관으로 해결이 안 돼서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수술은 요즘에는 보통 이제 흉관경 수술이라는 것을 하고요. 네. 이제 흉관경이라고 하는 기구를 사용해서 기포를 제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단일공 수술이라고 그래서 네. 그 구멍을 하나만 뚫고 간단하게 수술을 시행합니다. 어디를 뚫어요? 그 보통 옆구리 쪽으로 해서 아. 크기도 저 같은 경우는 한 2cm 정도 구멍을 뚫거든요. 보통 그 정도 구멍을 옆구리에다 뚫고 흉관경을 넣고 수술을 하고 수술하고 나서 보통 이틀 뒤쯤에 퇴원하고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수술을 하고 나서도 재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은 수술하고 나서 재발을 할 수 있는 다른 질환들도 뭐 재발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특히 기흉은 재발이 잦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술 후 약 5%의 재발률이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은 상대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재발을 방지하는 방법이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래에서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네. 우리도 보통 피부 같은 거를 깔끔하게 세수도 하고 관리가 잘 됐다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좀 관리가 잘 안 되면 또 피부에 뭐가 나고 하지 않습니까? 네. 폐 쪽에도 우리가 기포를 제거를 하지만, 또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기포가 새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기포가 터지면서 이제 기흉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다시 재발하는 경우에 또 다시 또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경미하게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경과 관찰이나 아니면 이제 수술 전 단계로 흉관 삽입술로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까지 수술할 정도로까지 재발을 하진 않는다. 보통은.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0411님께서 어렸을 때 기흉 수술도 했었고요. 또 기흉 재발도 했었습니다. 폐가 좀 약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이 들어서 폐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좀 높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젊었을 때 이제 기흉이 생겼다고 해서 네. 나이가 들어서 다른 어떤 폐질환이 생길 가능성하고는 큰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흡연을 하셨다거나 네. 이제 그 흡연하고 연관이 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술 후에도 금연을 한 몇 달 동안 좀 잘 유지하시다가 또 다시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흡연에 의해서 오히려 그렇죠. 다양한 폐질환이 생길 수 있기에 좀
금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흉을 이제 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폐 건강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연은 평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기흉 수술하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금연하시라고 강조하시는 편이세요, 교수님은? 저는 항상 강조하고요. 네. 보통 아마 이제 기흉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그 검색도 많이 하고 하셔가지고 대부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또 아시면서도 또 잘 그걸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0244님께서 기흉 수술한 지 2개월 반 정도 지났습니다. 아까 운동 조심하라고 하셔서요. 어떤 운동을 좀 조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격한 운동을 조심하라는데 격한 운동이 어느 정도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저는 이제 외래에서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요. 네.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무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사실 이제 수술하신 경우에서는 어떤 폐 관계된 문제보다도 우리가 보통 수술할 때 그 근육이라든지 피부가 아무는 시간이 보통 한 달 정도가 보통 이제 좀 걸리고요.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가격하게 어떤 뭐 보통 큰 물건 같은 거를 들어 올린다든지 힘을 쓰는 운동을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폐질량, 그러니까 보통 그 폐활량을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 생각으로 숨이 너무 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벼운 걷기 운동 정도를 좀 추천드립니다. 한 달 정도만 조심하면 될까요? 보통 한 달 정도면 많이 대부분 잘 좀 회복하시기 때문에 한 달 이후에는 그냥 우리가 기존처럼 기존에 했던 운동 같은 것들을 유지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분은 지금 2개월 반 정도 지났다니까 그러면 운동하셔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네, 거의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흉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예방법이 없다. 그리고 또 폐 같은 경우에는 신경세포가 없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증상을 일찍 발견하기도 좀 힘들 것 같고요. 검진으로만 발견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기흉을? 보통 검진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요. 네. 기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너무 경미해서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검사를 해서 기흉이 발견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은 이제 가슴 통증이라든지 호흡곤란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반복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된다면 한번 병원에서 꼭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께서 2699님, 기흉도 유전적인 영향이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보통 어떤 유전 질환이라고 해서 실제로 유전 질환하고 관계된 기흉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우리가 보통 말판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유전 질환하고 관계된 기흉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키 크고 마른 체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보통 보면 또 외래에서 진료하다 보면은 부모님도 키 크고 마른 체형이고 부모님도 어렸을 때 기흉이 걸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어떤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뭔가 연구 결과라기보다는 평소에 봐오신 걸 보면 그렇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믿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교수님들 얘기를 듣다 보면. 네, 오늘 기흉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많은 분들의 궁금증도 해소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홍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